식사들 하셨습니까? 이것은 얼마니? 이것은 빳빳하니? 이것은 룩백 향수. 예, 이제부터 우리도 부담 없는 가격으로 명품 향수향을 즐겨봅시다. 저도 이거 아재 냄새를 없애려고 즐겨 쓰고 있는데요, 이것이 냄새 없애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쓰면 뭐랄까요, 자신감이 넘쳐난다고 할까요? 물론 좀 평소에도 그냥 자신감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쓰면 더 자신감이 있어져요. 명품 이태리 프랑스 향수 쓰는 것도 좋겠죠.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해갖고 뭐 쪼잔하게 이러고들 있을 겁니까? 그냥 팍팍팍팍 쓰셔도 양이 줄어드는 것이 느껴지지가 않을 정도로 이것은 대용량입니다. 지난번에 룩백 뒤를 봐라, 이것을 쓰고 지나가다 뒤를 바라보면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그 뜻이 아니고요, 이것을 쓰고 내가 이렇게 지나가면 사람들이 뒤를 돌아본다 해서 룩백 그것이더만요. 남자가 뭔 향수요 이러는 분들 계시지요.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요, 이거 한번 써보십시오. 사람들이 룩백 할 겁니다. 지금 2+1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검색창에 룩백 쳐보시고요, 가격을 따져보십시오. 향은 이미 제가 따져봤습니다. 광고 끝! 럭셔리 칼럼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 전요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무섭습니다. 썰전에서 봤던 박형준 씨의 이미지, 뭐 점잖아 보였죠. 합리적으로 보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한편으로는요, 썰전 때 얌전해 보인 것은 상대방으로 앉아있던 사람이 유시민 이사장이니까 알아서 꼬리 내린 걸 수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역시 검증이 들어가니까 본 모습이 나와 보네요. 박형준 씨의 의혹들도 문제지만요, 그 사람이 그 의혹에 대처하는 모습에서 본성이 나와버리는 것이지요. 다들 느끼셨겠지만 박형준 씨에게서 2007년 대선 상황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뭐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이명박 씨가 떠올라요. 물론 이명박 씨는 지금도 다 거짓말이라고 우기고 계시죠. 최근에 어린 학생한테 보낸 편지에서도요, 뭐 나는 평생을 정직하게 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전 이 뉴스를 읽으면서요, 이명박 씨보다 더 대단한 건 이명박 씨에게 격려 편지를 보낸 그 학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학생,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학생이 뭐 이명박 씨처럼 살 수는 있어요. 근데 공직자는 하지 마세요. 모두가 불행해지니까요. 알았죠? 얘기가 좀 샜네요. 아무튼 박형준 씨 얘기로 돌아와가지고요, 박형준 씨가 대처하는 방식이요, 이명박 씨하고 싱크로율이 상당히 높아요. 어쩌면 이명박 씨한테 나쁜 것만이라고 배웠을까요? 아니면 이명박 씨를 가르친 게 박형준 씨일까요? 아따, 그것까지 생각하지 맙시다. 무섭네요. 끔찍하고요. 지금요, 박형준 씨에 관한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이것이 제일 무섭습니다. 사찰 지시 의혹. 4대강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잡아 족치려고 한 것이지요. 문건을 보면요, 이명박 청와대의 공보기획관이 국정원에 사찰을 지시를 딱 해물었고, 그 공보기획관이 누구다? 그렇죠, 박형준 후보였죠. 박형준 씨는 이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죠? 이거 다 거짓말인 것이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따, 성대모사가 안 되는데 자꾸 하게 되네. 이것이 좀 중독성이 있어요. 여러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좋아요. 아무튼 박형준 씨는 이 사찰 문건에 대해서 본 적도 없고 요청한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하시는 거요, 이해합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박형준 씨는요,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요, 시장이고 뭐고 감옥에 가야 되니까요. 본인이 약속하신 대로 단두대로 가야 하니까요. 그래요, 몰랐다고 하시니까 믿을게요. 만약에 알면서 자기가 했으면서 전혀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면요, 그건 개만도 못한 인간인 거니까요. 몰랐던 걸로 알겠습니다. 근데요, 아저씨, 몰랐으면 말이죠,
본 적도 없고 요청한 적도 없는 문건이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턱하니 나왔으면요 화가 나지 않으십니까? 뚜껑이 열려버리셔야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응? 그 당시 나도 모르게 지시한 사람을 끝까지 수사해서 밝혀내겠다라고 하시면서 먼저 수사 의뢰를 하셔야지요. 이거 아저씨를 바보 만든 거 아닙니까? 무시한 거잖아요. 우습게 본 거 아닙니까? 그러고 패싱 당하신 겁니다. 좀 안 좋게 얘기를 하면요 무능하신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부산시장 되셔가지고 밑에 사람들이 후보님 모르게 다 해먹어도 모르시겠네요. 핫바지 취급받고도 저는 몰랐어요. 이러실 겁니까? 이러고 마실 거예요. 시장 돼갖고 이렇게 일하시면요 부산에는요 부산 시민들은 부산은 더 힘들어질 게 뻔합니다. 근데 부산 시민들은 이것을 잘 모르죠. 왜? 조중동과 그 친구들이 가만히 있으니까요. 근데 만약 김영춘 후보에게서 이런 것이 터져 나왔다, 아마 기사가 한 10만 건은 벌써 나왔을 겁니다. 벌써 선거 끝나버렸을 거예요. 꼭 시간 내서요 조중동과 친구들한테 감사 인사 전하시고 되시면요 부산시 광고 좀 팍팍 밀어주십시오. 제일 큰데 일면 이런 데가 돈 팍팍 써가면서 많이 밀어주셔야 됩니다. 그들이 해준 게 있으니까요. 구독. 따님의 홍대 입시 문제, 이것도 아주 기가 막히게, 그야말로 기가 막히게 대처를 하고 계시네요. 입시 비리를 말씀하신 교수님과 기자들까지 캠프에서 고발을 했어요. 그 당시 홍대 교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 하니, 부인과 딸이 찾아와서 청탁을 했고 라고 같이 있던 선배 교수한테도 압박을 받아갖고 실기 점수를 높게 줬다. 2008년 당시에 고발을 했는데 담당 검사가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전 힘이 없네요 하시면서 사건을 뭉개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이에 대해서 박형준 후보는 홍대 근방에도 가본 적 없어요 라고 했다가, 자기가 생각해도 홍대 쪽은 가봤는지 그 학교에 지원한 적 없어요 했다가, 이것도 마음에 걸렸는지 알아만 봤어요 라고 했다가 그것도 깨름직했는지 청탁한 적은 없어요 하면서 고발을 한 거예요. 이 아저씨야, 어떻게 대놓고 이렇게 말들을 바꾸십니까? 근데 뭐 믿겠습니다. 예, 뭐 그런 적 없다고, 진짜로 지원한 적 없다고 하니까 없으신 거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최소한 조중동과 그 친구들의 기사를 보면 후보님이 굉장히 억울해 보이는 게 맞아요. 후보님 입장을 아주 충실히, 아니 입장만 충실히 얘기를 해주니까 정말로 고마워하셔야 합니다. 그 은혜 잊으시면 안 돼요. 김영춘 후보가 만약에 이런 의혹을 받았다, 그랬으면요 벌써 그 대학교 건물은 너덜너덜해졌을 겁니다. 자식들 인생까지 다 망가뜨렸을 거예요. 뭘 하던 조중동과 그 친구들이 돋보기 들고서 이렇게 쫓아다녔을 것입니다. 무서운 분들인 것이죠. 근데 이 무서운 분들도 박형준 후보 앞에서는 순둥이가 되니까 저는 박형준 후보가 무섭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억울하신 거 맞죠? 예, 그럼 제가 좋은 정보 하나, 이 의혹 떨고 갈 수 있는 방법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대학에다가요 직접 요청을 하시면요 지원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알려준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사자가 요청을 해야 된대요. 얼른 하십시오. 누명 벗으셔야죠. 억울하시지 않습니까? 억울한 거 맞죠? 얼른 홍대에 요청을 하십시오. 결과 나오면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자기 집 내놓기. 이거 어떻습니까? 정말로 기가 막힌 집, 내놓기 아까운 집에 살고 계시더만요. 꿈의 아파트 LCT. 저는 부산 가갖고 거기 왔다 갔다 하다가 그 건물 보면서 왔다 이런 데는 어떤 사람들이 사는 거요 했는데 후보님이 살고 계셨네요. 그것도 들어가는 순간 로또라는 로열층, 태평양을 품은 오션뷰, 거기다가 위아래로 두 채. 아니 뭐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부러워갖고 그래요. 아이고 나 고수하실라. 부러워서 그러는 것이에요. 부러워할 자유는 있지 않습니까? 20억씩 올라갔고 두 채니까 40억이 올랐다면서요. 근데 뭐
이것은 얼마 안 되네요. 국진당 수준에서 뭐 용돈벌이 정도 하신 것 같습니다. 비리는 없었다고 하시니까 믿어야죠. 여기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 사태라고 할까? 이 건에 대해서도 고맙다고 하셔야 됩니다. 누구한테? 조중동과 그 친구들한테. 후보님 말은 무엇이든 다 믿어버리잖아요. 근데요, 김영춘 후보한테 만약에 이 의혹이 불거져 나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엄매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로얄층이 아니었어도, 아니 바다가 아니라 뒤쪽 길거리 바라보는 뷰였어도, 아니 주차장에 잠깐 주차만 했어도요, 공중분해가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정권 비리로 몰아갈 거예요. 그 아파트 철근이 녹아내릴 정도로 그냥 돋보기를 대고 째려보고 있을 겁니다. 근데 박형준 후보님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냥 아닌 게 돼버리네요. 그래서 우리 박형준 후보가 무섭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의혹을 조사한다고 해도 선거 끝나고 답이 나오겠지요. 그러니까 의혹이 사실로 밝혀져도 시장이 되시면 깔아뭉개실 거고, 안 뭉개도요 묻힐 거예요. 누구? 친구들, 조중동과 친구들, 그들이 침묵을 할 테니까요. 물론 진짜 살아있는 진실 보도하는 언론들은 그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러면 뭐 합니까? 네이버 다음이 턱하니 버티고 있는데요. 스트레이트 봤잖아요. MBC 스트레이트. 진보 언론의 이 뭐랄까 그 뭐라 그래, 진보 언론의 비율 3% 보셨잖아요. 그래서요, 지금 강성범위를 보고 계시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치면 안 돼요. 아빠가 돈 못 번다고 아빠 아닌 거 아니잖아요. 좀 억진가요? 아니, 갑자기 아빠가 생각이 나가지고요. 우리 아빠는요, 힘들게는 살아도 누구한테 나쁜 짓은 안 하고 사셨거든요. 당하고만 사셨어요. 물론 엄마는 평생 고생 무지하게, 아무튼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것 알려드려야 되겠네요. 이 책이 나와버렸습니다. 누가 쓴 것인고 하니 박원순 시장님과 굉장히 가까웠던 손병관 기자께서 박 시장 사건에 관한 50명의 증언을 담은 비극의 탄생이란 책을 내신 거예요. 저도 이거 방금 받아갖고 아직 못 읽어봤는데요. 박원순 시장 고소인이요, 선거를 코앞에 두고서 기자회견을 했죠. 그분 개인의 아픔은 이해를 합니다. 박 시장 주변에 있던 분들이 공격을 해서 본인이 더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네요. 그것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요, 박 시장님이 그렇게 되신 거 추모하는 사람들은요,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 공격 이런 것 때문에 힘이 듭니다. 그들이 하는 공격도요 충분히 모질고 충분히 매서워요. 이쪽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수정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다네요. 정치적 해석을 하는 것도 2차 가해다. 교수님, 저 같은 놈이 봐도요, 그 기자회견은요 정치적으로 보여요. 선거 코앞이니까. 그분이 얘기했다면서요, 민주당 시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게 맞죠. 근데 정치적 해석도 2차 가해다? 이건 더더구나 교수님이 하시면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수정 교수님도 지금 정치적인 행위 하고 계시잖아요. 나경원 캠프 가셨다가 지금 누구요? 안철수 캠프에 계시지 않습니까? 민주당 반대 캠프에 계신 분이 너희들은 입 다물어 이래버리시면 안 되죠. 물론 본인은 또 맞다고 하시겠지만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좀 존중해 주세요. 그들도 사람입니다. 박원순 시장에 대해 의견이 다른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존중을 좀 해 주시고요. 제가요, 김재련 씨한테는 뭐 이런 얘기도 안 합니다. 이수정 교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이 통할 것 같아갖고. 통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아무튼 이 손병관 기자님이 내신 책, 손병관 기자가요, 그동안 마음고생하느라 이 책 쓰느라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진짜 큰 병을 얻어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답니다. 우리가 할 일 대신해 준 것 같아서 더 미안하네요. 비극의 탄생 이것입니다. 얼마냐? 17,500원.
마치겠습니다. 칼럼이 칼럼다워야 칼럼이지. 식사하십시오.